안녕하세요. 저는 메이플스토리 월드의 테크니컬 에반젤리스트 김봉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월드의 성능을 확인을 하고 이제 문제가 있다면 어떤 것을 확인을 해야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시 영상을 보시게 될 텐데 이 영상을 좀 보시게 되면 메소전사의 플레이가 매끄럽지 않고 뚝뚝 끊기고 느려짐도 발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영상은 실제 플레이 화면은 아니고 이제 영상 편집을 통해서 일부러 뭐 끊김이 있다든지 아니면 느려짐이 발생해 보이도록 좀 편집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편집이 아니라 이게 실제 플레이 화면에서 크리에이터분들이 제작한 월드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면 아마도 큰 문제가 될 겁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볼 건데, 그 전에 만약에 사람의 몸이 아프거나 불편한 경우에 우리는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검사를 받고 그 후에 치료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다시 회복을 할 수가 있죠. 월드도 똑같습니다. 월드가 뭐 끊김이라든지 아니면 느려짐, 뭐 프레임 드랍 같은 문제가 발생을 한다면은 사람이 의사에게 가서 검사를 받고 그에 맞는 치료를 받듯이 월드도 똑같이 그거에 대한 검사를 해줘야 됩니다. 문제 원인을 찾아줘야 되는데 저희 메이플스토리 월드에서는 이 문제를 찾는 검사를 할 때 사용하는 것이 프로파일러랑 그리고 루아 프로파일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프로파일러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파일러란 무엇이냐? 이제 현재 월드의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분석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제 성능 저하의 요인을 파악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를 해결을 한다면 월드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메이플스토리 월드에서 이제 프로파일러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도 어떻게 생겼는지 지금 알아볼 건데, 이번 강의에서는 따로 뭔가 스크립트를 작성하진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월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월드는 이전 강의에서 만들었었던 이 사과 게임을 통해서 월드의 성능 검사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메이커를 열어줬고, 이게 사과 게임인지 확인을 해보려면 이렇게 저희가 예전에 강의에서 만들었었던 그 사과 게임이죠. 여기서 끄고, 프로파일러는 그럼 어디에 있느냐? 여기 왼쪽 위에 보시면은 패널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쭉 내리시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뭔가 스톱워치처럼 생긴 아이콘과 함께 프로파일러라고 적혀 있습니다. 얘를 클릭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UI를 보시면 굉장히 버튼도 뭔가 클리어 뭐 이런 버튼들도 되게 많고, 여기서 스크롤을 내리면 볼 수 있는 정보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여기 결과창을 보는 것도 있고, 여기도 어떤 수많은 버튼들이 있고, 뭐 또 설정하는 것도 있고, 뭔가 버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들을 한번 다시 PPT로 돌아가서 어떠한 버튼들인지, 그리고 여기서 보여주는 정보들은 어떠한 정보를 보여주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PPT로 돌아왔고, 아까 전에 보여드렸었던 UI의 그 상단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왼쪽에 보시면은 클리어라고 버튼이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저 클리어는 이전에 기록된 분석들의 결과를 초기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클리어 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이게 레코드 버튼, 저희가 뭐 녹화를 하거나 그럴 때도 저런 버튼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걔는 똑같이 분석 레코드, 이제 분석 기록을 시작하고 한 번 더 누르면 분석을 중지하는 버튼이 되겠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이제 하나 막대기 서 있고 그 다음에 화살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는 가장 오래된 타임라인으로 왼쪽 방향으로 가는 게 저희가 뒤로 가는 걸로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타임라인으로 이동하는 버튼이 되겠고, 그러면은 그 옆에 있는 그냥 일반 화살표는 이전 타임라인이 되겠죠. 그래서 선택한 타임라인보다 바로 앞으로 이동, 이제 그냥 키보드 키로도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다음은 이제 오른쪽이니까 이제 그 다음 타임라인이 되겠죠. 이전이 아니라. 얘도 똑같이 키보드 오른쪽 버튼을 눌렀을 때 이동을 똑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거는 이제 또 반대로 가장 최근, 가장 현재의 타임라인으로 이동할 수 있는 버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이제 타임라인 인덱스라는 버튼이 있는데, 얘는 타임라인의 인덱스를 보여주는 버튼이고, 그리고 그 오른쪽에 이제 설정하기 저 톱니바퀴 버튼이 있습니다. 쟤는 이제 프로파일러 컨피그인데, 이제 저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제 왼쪽에 있는 이제 X축 사이즈, 이제 X축에 보이는 인덱스 개수를 설정할 수가 있고, 그리고 필 차트, 이제 그래프를 채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위에 있던 부분 말고 그 밑에 있던 부분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조금 더 보기 편하게 1, 2, 3, 4 순서대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면은, 먼저 1번 같은 경우에는 딱 보면은 클라이언트랑 서버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저기는 카테고리로 나누는 건데, 클라이언트는 클라이언트 영역 분석의 차트를 보여주고, 그럼 서버는 당연히 서버 영역의 차트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2번은 이제 분석 항목 정보들인데, 저기서 아까 스크롤 내렸을 때 상당히 뭔가 많았었죠. 그래서 분석하고 있는 정보들을 보여주는 곳이 되겠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에 해당하는 차트를 보여주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정보 툴팁인데, 차트에 마우스를 이렇게 갖다 대면은, 오버를 하게 되면은 툴팁으로 해당 타임라인의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봤었던 거를 다시 메이커로 넘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얘를 시작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파일러를 열어서 여기서 분석 시작을 누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 그래프 공간에 그래프가 만들어지고 있고,
그리고 분석되고 있고 얘는 가장 최근 타임라인, 얘는 현재 타임라인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마우스 버튼으로만 이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키보드로 입력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똑같이 이동하는 것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프로파일러 컨피그에서 얘는 이런 식으로 여기 보시면은 여기 도트 이렇게 점이 찍혀 있는 게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3개, 이렇게 하면 9개까지 표시가 되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필 차트, 얘를 클릭하게 되면은 이렇게 차트를 채워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 분석 정보들을 보시게 되면은 뭐 FPS부터 트윈 로직까지, 서버는 뭐 서버틱부터 트윈 로직까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PPT로 돌아와서 이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메이플스토리 월드 메이커에서 좀 보여드릴 때 저런 식으로 하얀 색깔 막대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타임라인 이동할 때 이렇게 하얀색 막대가 보였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 하얀 색깔 막대는 타임라인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마우스 왼쪽 클릭으로도 원하는 타임라인을 선택할 수가 있고,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상태로 좌우로 이동하면 그래프를 이동하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우스 휠을 클릭한 상태로 왼쪽으로 이동하면 그래프가 축소되고,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그래프가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또 가로로 되어 있는 저 6번 파란 색깔 막대도 있는데 쟤는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성능을 위해서 권장하는 수치 정보를 저렇게 가이드라인으로 표시를 해주고 있는데, 지금 화면에 보이는 FPS를 보시게 되면은 한 30 정도의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쳐져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뭐 FPS는 저 30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것을 뭐 권장한다, 이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툴팁처럼 이제 가이드라인에다가도 마우스를 올려놓으면은 이제 툴팁으로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메이커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메이커로 돌아왔고, 먼저 이런 식으로 가이드라인이 되어 있고, 여기다가 마우스를 오버하게 되면, 이렇게 올려놓게 되면 밑에 툴팁으로 이게 어떠한 성능인지 어떠한 가이드라인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툴팁이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왼쪽 클릭으로 이런 식으로 원하는 타임라인도 선택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다음에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거나 왼쪽으로 가거나 하면은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마우스 가운데 힐을 클릭한 상태로 왼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은 그래프가 축소가 되고, 지금 딱 3칸밖에 안 보이죠. 저 작지만 이게 좀 이렇게 점이 하나, 둘, 3개 이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면은 점들이 엄청 많아졌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면은 확대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힐을 누른 다음에 왼쪽으로 이동하면은,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은 이런 식으로 힐 버튼을 눌러서 왼쪽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서 보고 싶은 그래프의 양을 또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알아볼 내용은 그 차트 밑에 있었던 이제 그 결과창을 보는 곳이었죠. 그곳에도 좀 다양한 버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도 똑같이 순서대로 7, 8, 9 순서대로 알아보면은, 일단 7번 같은 경우에는 분석 상세 정보입니다. 이제 아까 전에 2번에서 선택했었던 그 분석 항목이 있었었죠. 걔의 결과를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고정 항목 이외에 추가로 추적하려는 항목은 이제 체이스 체크박스를 활성화해서 기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8번 같은 경우에는 검색어와 일치한 항목을 이제 표시를 해주고 있고, 그 영어와 대소문자는 구분하지 않고 이제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검색창 오른쪽에 보시면은 X 표시가 있는데 저걸 누르게 되면은 검색어를 모두 지울 수 있게 되고, 그 9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과를 펼치거나 접을 수 있는 버튼이 되겠습니다. 그럼 얘도 똑같이 메이커에서 확인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지금은 FPS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고 있고, 여기서 그 분석 항목을 메모리로 선택을 하게 되면은 메모리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고, 그리고 엔티티를 선택하면 엔티티에 대한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검색도 여기다가 엔티티라고 검색하면은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면서 엔티티가 나오고 있고, 여기서 X를 누르면 검색어가 지워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 펼치기 접기를 버튼을 눌러보게 되면은 얘를 눌러서 결과를 이렇게 펼칠 수 있고, 다시 한번 누르게 되면 이렇게 접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어떤 걸 알아볼 거냐? 지금까지는 이 UI에 대해서 알아봤다면은,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여기 분석 정보들에 대해서 얘가 어떠한 정보들을 나타내는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볼 정보는 FPS입니다. 얘는 클라이언트 항목에서만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얘는 플레이할 때 화면 재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얘는 최소 30fps를 권장을 드리고 있고, 그래서 저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하늘 색깔로 가로로 이렇게 쫙 가이드라인이 되어 있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FPS는 월드 FPS 그리고 엔진 FPS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먼저 월드 FPS 같은 경우에는 크리에이터의 로직을 처리하는 월드코어의 FPS입니다. 그리고 비효율적인 로직 아니면 과도한 싱크 프로퍼티, 실행 제어를 통해서 다른 실행 공간에 함수를 호출하는 등 다양한 원인들에 의해서 FPS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엔진 FPS는 주로 입력, 네트워킹, 그래픽을 연산하는 엔진의 FPS를 보여줍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엔티티의 양이 많거나 아니면은 거대한 이펙트 아니면 뭐 파티클을 사용하는 경우에 이 엔진 FPS가 크게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알아볼 정보는 틱입니다. 얘는 서버에만 있고 얘는 이제 서버의 초당 연산 수행 횟수를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서버 통신 반응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고 얘도 똑같이 보시면 저렇게 파란 색깔로 가이드라인이 되어 있는데 얘도 한 30 정도로 보여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버 틱은 이제 낮아질수록 핑이 높아지는 거랑 비슷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흔히 게임을 하다 보면은 뭐 핑이 높다, 아니면 뭐 핑이 낮다, 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서 뭐 좀 인터넷 속도가 느리다라는 것을 저희가 인지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것처럼 서버 틱이 낮을수록 핑이 높아지는 것과 비슷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그리고 비효율적인 로직이나 과도한 싱크 프로퍼티, 뭐 다른 공간 사용 및 잘못된 로직 사용으로 발생한 패킷 통수로 이제 서버 틱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패킷 통수는 이게 바로 뒤에서 또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PVP처럼 이제 반응성이 중요한 경우에는 최소 30틱을 유지를 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하늘 색깔로 이렇게 쫙 30쯤에 그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반응성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소 10 서버틱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버틱이 높을수록 서버 반응성이 좋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반응성이 중요한 경우에는 최소 30,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0 서버틱을 권장드리는 거겠죠. 그럼 이어서 이제 패킷 통수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매우 많은 양의 패킷, 초당 한 10만 개 이상 정도 되는 것이 이제 송신되거나 수신되는 것을 말하는데 주로 맵 프레임이나 아니면 틱마다 이제 다른 실행 공간의 함수를 호출하는 경우 쉽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싱글 플레이보다 이제 멀티 플레이, 다수의 유저가 함께 플레이할 때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 패킷 통수를 방지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볼 건데 먼저 타겟 유저 아이디를 통해서 이제 특정 유저에게만 함수를 호출해서 불필요한 함수 호출을 줄이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클라이언트 값을 서버를 통해서 다른 유저들이나 다른 공간 함수 호출로 동기화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서버에서 동기화하기보다는 싱크 프로퍼티로 대체를 하거나 아니면은 한 틱에 다른 클라이언트의 값을 한 번에 모아서 함수 호출로 전달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기화 횟수를 줄이게 되면은 패킷 통수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강의를 제작하면서 항상 무언가 함수를 작성하거나 그럴 때 그 앞에다가 if 사용하고 뭐 타겟 유저인지 뭐 유저 아이디 확인하고 그걸 사용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동안 그렇게 사용을 했던 겁니다. 그 다음 알아볼 분석 정보는 메모리입니다. 이 메모리는 클라이언트에서 사용되는 메모리 사용량을 표시를 해주고 그 메모리 사용량이 너무 많아지지 않게 관리하는 것을 당연히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모바일 환경에서 메모리 사용량이 1기가가 넘는 경우에 이 메이플스토리 월드가 강제로 종료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1기가가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알아볼 분석 정보는 엔티티입니다. 얘는 맵별 아니면 UI 그룹별 엔티티의 총 개수와 엔티티의 생성되는 거 그리고 파괴되는 횟수를 보여줍니다. 그 엔티티의 생성과 만약 파괴가 너무 자주 발생하게 된다면 당연히 전반적인 성능에 좋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얘도 똑같이 저렇게 하늘 색깔 라인으로 가이드가 표시되어 있는데 저 툴팁을 읽어보게 되면 모바일 환경에서 전체 엔티티 수가 5,000개 이상일 경우에 전반적인 성능 저하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써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엔티티에는 토탈 엔티티라는 것이 있는데 저 이미지에서 보시면은 빨간 색깔로 저렇게 토탈 엔티티라고 되어 있죠. 저게 어떤 거냐면 현재 월드에 생성된 모든 엔티티의 개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인 경우에는 이제 유저 엔티티가 존재하는 맵 이외에 다른 맵을 불러오지 않고 서버는 메이커에서 테스트 플레이를 할 때 유저 엔티티가 한 번이라도 이동했던 맵은 이제 불러온 뒤 다시 파괴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 서버는 최초 실행 시 모든 맵의 엔티티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Construct Destroy 엔티티가 되겠습니다. 얘네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엔티티가 생성 및 파괴된 개수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맵 단위로 엔티티가 이동을 하는 경우에는 실제 엔티티가 생성 아니면 파괴되지 않더라도 개수를 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펙트, 뭐 파티클, 뭐 데미지 스킨, 파괴 또는 뭐 생성들도 기록될 수 있으나 이제 풀링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성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월드를 제작하다 보면은 좀 꾸민 요소도 필요하고 아니면 몬스터를 생성하거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엔티티 개수가 많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클라이언트 측면에서는 이제 엔티티 개수가 많은 경우에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었던 이제 월드 FPS뿐만 아니라 엔진 FPS에서도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엔진 FPS가 이제 엔티티 개수나 뭐 파티클 이런 거에 영향을 받는 거였었죠. 그리고 UI가 많은 경우에 이제 사용하지 않는 UI 그룹들을 이제 디세이블 처리하면은 이제 엔진 FPS 성능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UI가 많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룹들로 잘 엮어서 사용하지 않는 UI 그룹을 디세이블 처리하면은 엔진 FPS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버 측면에서는 이제 엔티티의 개수가 너무 많으면은 틱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된 게임에서는 이제 서버를 새로 생성해야 되는 경우 초기화 과정이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엔티티의 개수를 줄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엔티티를 생성하거나 파괴하는 횟수가 많은 경우에는 똑같이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풀링을 통해서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최대한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알아볼 분석 정보는 execute space count입니다. 얘는 클라이언트에서 서버, 그리고 서버에서 클라이언트 함수를 호출하는 횟수를 세고 있는 정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send count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실행 공간의 함수 호출 송신 횟수를 말하고, 그리고 receive count는 다른 실행 공간의 함수 호출 수신 횟수를 나타냅니다. execute space count가 만약에 많아지게 된다면은 이제 FPS나 틱에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함수를 과도하게 호출하지 않고, 그리고 이 카운트가 많아지게 되면은 패킷 통수가 발생을 해서 이제 패킷 밀림 현상이 생길 수가 있으므로 주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execute space byte는 앞에서는 횟수였다면은 얘는 데이터량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execute space count가 많아지게 되면은 똑같이 데이터량도 증가를 하게 되겠죠. 그런데 클라이언트에서는 이제 카운트가 낮은데 바이트만 높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터넷이 살짝 불안정한 경우에는 FPS가 높아도 이제 끊김 현상을 볼 수가 있는데, 이는 이제 한 번에 전달되는 데이터의 크기와 전달 횟수를 줄여서 개선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send byte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실행 공간의 함수 호출 송신 데이터량, 그리고 receive byte는 다른 실행 공간의 함수 호출 수신 데이터량을 나타내는 그래프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알아볼 분석 정보는 sync property count입니다. 얘는 이제 sync property의 동기화 횟수를 나타내는 거겠죠. 그래서 send count 같은 경우에는 컴포넌트 단위의 동기화 및 프로퍼티별 동기화 송신 횟수, 그리고 receive count는 얘는 수신 횟수,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sync property count에 관련돼서 문제가 있는 경우에 어떻게 개선을 하느냐? 당연히 이 sync property가 너무 많이 사용하게 된다면은 당연히 월드 성능이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동기화가 필요 없는 프로퍼티는 반드시 논싱크로 설정을 해주셔야 하고, 그리고 여기서도 타겟 유저를 사용을 해서 필요한 유저만 동기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똑같이 싱크 프로퍼티의 바이트, 얘는 이제 싱크 프로퍼티의 동기화 데이터량을 나타내겠고, 샌드 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컴포넌트 단위의 동기화 및 프로퍼티별 동기화 송신 바이트, 그 밑에는 리시브 바이트는 당연히 수신하는 바이트가 되겠죠. 그 다음 알아볼 분석 정보는 이제 타이머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얘는 이제 타이머 서비스를 이용해서 타이머를 생성하거나 아니면 파괴했을 때 정보를 보여주는 게 되겠는데, 먼저 토탈 타이머 같은 경우에는 현재 동작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아직 동작하기 전인 대기 중인 타이머의 개수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애드 타이머 같은 경우에는 생성된 타이머의 개수와 위치, 그리고 이펙트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제 이펙트 또한 내부적으로는 타이머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사용했었던 타이머 서비스의 개수보다 만약 조금 더 많다면은 그 개수는 이제 이펙트 서비스의 개수가 되겠죠. 그리고 리무브 타이머 같은 경우에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삭제된 타이머의 개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타이머 서비스랑 관련돼서 이제 성능을 개선하는 방법은 이 토탈 타이머가 증가하고 계속 쌓이게 되면은 FPS나 틱에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계속 돌아가거나 대기 중인 게 계속 많아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즈 리핏을 true로 설정한 타이머 서비스의 set timer 메서드 함수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타이머 서비스의 set timer repeat 함수를 사용을 해서 타이머를 명시적으로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계속 뭐 대기하거나 계속 작동 중이거나 할 테니까. 그리고 토탈 타이머의 개수가 300개가 넘어가는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타이머 개수 관리를 반드시 꼭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타이머를 사용하신다면은 반드시 그 타이머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제거를 해주셔야 이제 타이머 관련돼서 성능 문제가 일어나지 않겠죠. 그리고 그 다음 분석 정보는 트윈 로직이 되겠습니다. 이제 트윈과 관련된 트위너의 생성과 파괴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얘도 똑같이 토탈 트윈 같은 경우에는 현재 존재하는 트위너의 개수, 그리고 애드 트윈은 생성된 트위너의 개수 및 생성 위치 정보를 보여주고, 그리고 리무브 트윈은 똑같이 삭제된 트위너의 개수를 보여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럼 트윈 로직 관련돼서 이제 얘를 사용하는데 성능이 저하가 되었다. 그럴 때 어떻게 개선을 하냐면, 먼저 트위너의 오토 디스트로이 프로퍼티 값을 false로 설정한 뒤에 명시적으로 파괴하지 않으면은 이제 토탈 트윈의 개수가 증가하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계속 쌓이게 되면은 FPS나 틱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 디스트로이를 이제 false로 설정한 트위너는 별도로 재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반드시 파괴를 해줘야 됩니다. 얘도 앞에서 말했었던 그 타이머랑 비슷한 경향이 있죠. 그리고 토탈 트윈 같은 경우에도 300개 이상인 경우에는 뭐 화면 끊김이나 아니면 FPS가 하락한다든지 월드 성능이 저하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트위너도 개수가 과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제 프로파일러들에서 봤었던 그 분석 정보들을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건데, 먼저 FPS 같은 경우에는 최소 30fps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고, 그리고 서버틱 같은 경우에는 반응성이 중요한 경우에는 30 서버틱, 그리고 중요하지 않다면은 최소 10 서버틱을 이제 유지하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는 모바일에서 사용량이 많은 경우 강제 종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1GB를 넘지 않는 것이 좋고, 그리고 엔티티 같은 경우에는 총 개수를 5000개 이하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execute 스페이스 카운트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함수를 과도하게 호출하게 된다면 패킷 홍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호출하지 않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고, 그리고 execute 스페이스 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전달되는 데이터의 크기와 전달 횟수를 당연히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싱크 프로퍼티 카운트 같은 경우에는 동기화가 불필요한 프로퍼티는 논싱크로 설정하고, 그리고 타겟 유저 아이디를 사용을 해서 필요한 유저에게만 정보를 줄 수 있게끔 설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타이머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토탈 타이머가 300개를 넘어가지 않도록 300개 이하로 관리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고, 그리고 또 사용하지 않는 타이머인 경우에는 반드시 꼭 제거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트윈 로직도 있었죠. 얘도 똑같이 토탈 트윈을 300개 이하로 관리를 해주셔야 하고, 그리고 사용이 끝난 트윈 같은 경우에는 재사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파괴를 반드시 해줘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FPS부터 트윈 로직까지 어느 정도를 지켜야 하는지 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이렇게 프로파일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또 권장하는 거는 어느 정도를 권장하는지 또 알아보고, 그리고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된다면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을 하는 것이 좋은지 한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메이플스토리 메이커에서 그 사과 게임을 한번 프로파일러를 돌려서 사과 게임의 월드 상태는 어떠한지 한번 검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게임을 먼저 스타트를 해주고 프로파일러를 꺼내서 여기서 분석하기 버튼을 눌러서 한번 분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반적인 그냥 대기 화면이기 때문에 딱히 문제돼 보이는 건 없죠. 조금 더 잘 보기 위해서 이거를 필 차트를 체크를 해주고, 가이드 밑으로 내려가지도 않았고 얘는 아예 없고 얘도 다 작동하는 게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상당히 안정적으로 월드가 플레이가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시작하기를 눌러볼까요? 그럼 여기 엔티티가 많아졌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엔티티 쪽에 시작했을 때 확 많아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외에는 딱히 달라지는 게 없네요. 얘는 어느 정도 좀 충분히 안정적인 월드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알아볼 두 번째 월드를 검사하는 도구는 루아 프로파일러가 되겠습니다. 루아 프로파일러는 스크립트의 이제 실행 시간, 아니면은 메모리 사용량, 네트워크 패킷 전송량 등을 측정하는 이제 성능 분석 도구인데,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말했었던 프로파일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월드의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을 해주는 도구이고, 이 루아 프로파일러 같은 경우에는 스크립트를 중점적으로 분석하는 도구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메이플스토리 월드 메이커에서 이 루아 프로파일러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확인을 하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들어왔고, 루아 프로파일러는 이 윈도우에서 밑에서 두 번째 루아 프로파일러라고 써 있습니다. 얘를 한 번도 실행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팝업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 해결 안내를 위한 웹페이지를 열겠습니까? 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메이플스토리 월드 크리에이터 센터의 가이드로 오게 되는데, 여기 밑에 보시게 되면은 .NET 코어 3.1 데스크탑 런타임 이상의 버전이 설치를 해야 된다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눌러서 설치를 해주면 되겠죠. 아까 전에 그 링크를 누르면은 이러한 웹사이트로 다시 이동을 하게 되고, 여기서는 별도의 버튼을 누를 필요 없이 이렇게 자동으로 다운로드가 되니까 다른 버튼은 안 눌러주셔도 되겠습니다. 만약에 다운로드 했었던 파일을 설치까지 완료를 해주셨다면 다시 메이플스토리 월드 메이커에서 윈도우 여기서 루아 프로파일러를 누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새로운 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얘는 다른 이 패널들과 다르게 이 메이플스토리 월드 메이커 밖으로도 꺼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얘는 반드시 월드가 실행이 되고 있을 때만 사용이 가능하니까 먼저 월드를 실행을 시키고, 얘도 한번 아까 전에 이게 레코드 버튼이었었죠. 그래서 얘를 한번 똑같이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생기면서 무언가가 측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UI 구성을 보게 되면은 위에는 파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보면은 로드, 익스포트, 옵션도 눌러보면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버튼들도 있고, 뭔가를 원하는 것을 볼 수 있게끔 해주는 이런 버튼들도 있고, 그 밑에는 이 스크립트를 나타내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 밑에는 또 로그도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버튼들이 각각 또 어떤 버튼인지 저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버튼들도 똑같이 PPT를 통해서 이 UI들은 어떤 걸 나타내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PT로 돌아와서 UI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왼쪽 상단에 있었던 그 파일 버튼이 있었었죠. 그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저런 식으로 로드, 세이브, 그리고 익스포트, 리포트, 그리고 옵션, 그리고 어바웃, 프로파일러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가장 먼저 순서대로 로드랑 세이브를 보시게 되면은 수집한 데이터를 .xml로 저장을 하거나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익스포트 리포트를 통해서 루아 프로파일링 요약 보고서를 이제 XML 파일로 익스포트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옵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다음 페이지에다가 표시를 해놨고, 그리고 About 프로파일러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프로파일러에 대한 정보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옵션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아까 전에 메이플스토리 메이커에서 보여드렸듯이 저런 창이 새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가면서 어떤 건지 확인을 해보면, 먼저 레코드 맥스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기록이 많이 쌓이게 되면은 프로파일러가 느려지기 때문에 지정한 프레임 수 이상으로 기록이 된다면 이전 데이터를 버리도록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 값은 1000프레임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1초를 60프레임으로 계산을 하게 된다면 한 16초 정도의 데이터만 가지고 있고, 그 이전의 데이터들은 전부 다 버려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레코드 타임라인 맥스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타임라인 차트에서 데이터를 저장할 때 최대 시간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액티브 모듈 같은 경우에는 가장 첫 번째 익스큐션 타임, 얘는 이제 함수 혹은 스코프의 실행 시간을 나타내고, 실행 시간은 지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측정이 필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보면은 회색깔로 아예 체크를 따로 설정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네이티브 스코프 같은 경우에는 스크립트가 사용되지 않는 네이티브 영역의 시간을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함수 혹은 스코프가 실행되는 동안 발생한 네트워크 라이트가 되겠고, 그리고 실행지의 호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간혹 다른 스레드에서 발생한 네트워크 라이트가 기록이 될 수도 있다는 점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파일 버튼과 그 파일 버튼 안에 있는 옵션 버튼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그 다음 알아볼 내용은 그 밑에 있는 커넥트, 디스커넥트 버튼이 되겠습니다. 얘는 이제 루아 프로파일러는 플레이 중인 게임에 접속을 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형태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디스커넥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루아 프로파일러의 접속을 종료하게 됩니다. 커넥트를 누르게 되면은 접속을 하는 게 되겠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이제 컨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코어에서의 실행 흐름을 나타내고, 그리고 서버, 클라이언트, 인스턴스, 에디터 등의 콘텍스트 중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콘텍스트를 선택을 하게 된다면 차트 영역과 프로파일링 결과 영역에서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4번 같은 경우에는 아까 프로파일러에서도 그랬듯이 레코딩을 하는 버튼입니다. 그래서 버튼을 누르면 기록을 하게 되고, 한 번 더 누르게 되면 종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클리어, 얘도 앞에서 봤었던 프로파일러에서의 클리어랑 똑같이 지금까지 기록한 프로파일링 데이터를 삭제하는 버튼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알아볼 내용은 루아 프로파일러의 차트에 관련된 내용을 알아볼 건데, 먼저 저 6번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를 선택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일레스 타임, 네트워크 샌드, 네트워크 리시브, 그리고 루아 메모리 중에서 차트에 어떠한 것을 표시할 것인지 선택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7번, 저거는 차트가 되겠죠. 그래서 저 영역에다가 이제 차트들을 표시를 해주는데, 먼저 첫 번째로 이제 프레임 차트와 타임라인 차트, 이 두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이미지에서 왼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작게 글씨로 프레임 차트라고 되어 있는데, 저기서 프레임 차트랑 타임라인 차트 중에서 두 가지를 선택을 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 영역을 클릭을 해서 특정 프레임을 선택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6번 그래프 선택해서 선택한 그래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 위에 마우스 우클릭을 하게 되면은 저렇게 예시 이미지처럼 오른쪽에 이렇게 창이 하나 나오게 되는데, 저기서 세이브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의 차트를 png 이미지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카피 이미지는 현재 차트를 클립보드에 저장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줌 투 핏 데이터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전체 차트를 화면 사이즈에 맞게 보여주도록 조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헬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작법에 대한 안내가 나와 있고, 그리고 그 마지막에 있는 오픈인 뉴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별도의 창으로 열어주는 버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알아볼 내용은 이제 8번째 프레임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얘는 5를 선택하게 되면은 전체 프레임을 합산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 만약에 개별로 선택을 하게 된다면은 그 개별 프레임에 해당하는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결과를 보는 게 있어야겠죠. 그래서 지금 알아볼 내용은 결과창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9번 영역 같은 경우에는 프로파일링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고, 이 공간 안에는 어떠한 정보들이 있느냐, 먼저 네임 같은 경우에는 함수 혹은 스코프의 이름, 그리고 프로퍼티에서도 get이나 set도 함수로 취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카테고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루아랑 네이티브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하이 분류로는 펑션이라든지 게러, 아니면 세터, 아니면 스코프 이런 식으로 나눠지고 있고, 그리고 콜 카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출된 횟수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저 예시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 인풋 같은 경우에 네이티브 펑션으로 되어 있고 콜 카운트가 1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한 번 불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는 토탈 타임으로 이제 총 실행 시간을 나타내게 됩니다. 단위는 미리세크이고, 그리고 그 오른쪽에 있는 거는 토탈 셀프 타임, 얘는 하위 샘플을 제외하고 해당 함수 자체에서 소요된 시간을 말하고, 그리고 에버리지 타임 같은 경우에는 평균 실행 시간, 콜 카운트 분의 토탈 타임 값을 한 값이 되겠고,
그리고 피크 타임 같은 경우에는 1회 호출에서 가장 긴 실행 시간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으로 알아볼 내용들은 이제 피크 셀프 타임, 얘는 1회 호출에서 가장 긴 함수 자체의 실행 시간이 되겠고, 그 오른쪽에 있는 네트워크 유서지 같은 경우에는 함수 실행 시간 동안 발생한 네트워크 샌드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실행제 함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루아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함수를 실행하는 동안 발생한 루아 메모리의 얼로케이션 크기가 됩니다. 또 그 옆에 있는 루아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얘는 셀프입니다. 그래서 얘는 함수 자체에서 발생한 그 루아 메모리 얼로케이션의 크기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아볼 곳은 이제 가장 밑을 차지하는 부분인데 얘는 로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루아 프로파일러에 로그를 표시를 하고 그리고 클리어 버튼으로 이전 로그들을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메이플스토리 메이커로 다시 넘어가서 앞에서 봤었던 그 사각 게임을 한번 루아 프로파일러를 사용을 해서 분석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메이커로 들어왔고 바로 플레이를 눌러준 다음에 루아 프로파일러를 실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일랩스 말고 뭐 네트워크 샌드 그리고 네트워크 리시브 샌드랑 같이 놓으면은 이런 식으로 비교해서도 볼 수 있고, 루아 메모리도 얘는 계속 0으로 유지가 되고 있네요. 전부 다 4개 전부 다 켜서도 확인할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잘 녹화되고 있고, 한번 시작해서 어떻게 그래프가 나타나는지, 어떠한 것이 가장 오래 실행이 되는지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하나씩 간단하게 체크를 해서 게임을 어느 정도 좀 즐겨주고, 대충 이 정도면 될 것 같고, 여기서 나가게 하고 여기서도 기록을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콘텍스트를 서버로 되어 있는데 클라이언트로 변경을 해서 확인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상당히 많은 것들이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뭐 콜 카운트도 1000개가 넘고, 뭐 토탈 타임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고, 여기서 먼저 토탈 셀프 타임 어떤 게 가장 높은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 토탈 셀프 타임 같은 경우에는 하위 샘플을 제외하고 해당 함수 자체에서 소요된 시간을 말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게임 로직 온 업데이트에서 가장 많이 소요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get entity라는 게 가장 많은 시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뭐 텍스트, 그리고 뭐 포맷, 그리고 뭐 텍스트 컴포넌트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콜 카운트를 보시게 되면은 또 게임 로직에서 여기 커런트 타임 여기에 3000 카운트가 되어 있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평균 소요 시간, 이 에버리지 타임도 확인을 해보면 평균적으로 이 보드 컴포넌트의 핸들 UI 터치 엔드, 얘도 보면은 에버리지 타임 가장 긴 게 이 드래그 엔드.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사각 게임에서 이런 식으로 딱 사각형을 그렸을 때 여기서 맞췄을 때 이 안에서 또 개수를 더해주고 그 계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기서 에버리지 타임이 가장 길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게 좀 에버리지 타임이 너무 길다 싶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수정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으로는 피크 타임이 가장 높은 게 어떤 건지 또 확인을 해보면 얘가 3ms로 되어 있는데, 똑같은 보드 컴포넌트에 핸들 UI 터치 드래그 보시면 드래그 이벤트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그래프가 상당히 튀어 있는 부분들이 있죠. 이 튀어 있는 부분 쪽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서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도 있고, 그리고 뭐 이 부분도 있고, 보면은 다 이렇게 보드 컴포넌트 쪽에서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휠을 통해서도 차트를 확대하거나 축소하거나 할 수도 있고, 그 마우스 좌클릭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이동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클릭을 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 창들이 나오게 되고, 여기서 세이브 이미지 하면 이미지를 저장하고, 카피 이미지를 하면은 클립보드에 이 이미지를 복사를 하게 되고, 줌 투 핏 데이터를 하게 되면은 지금 이거 화면에 맞지 않잖아요, 이 그래프가. 얘를 줌 투 핏 데이터를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화면에 딱 맞게 전체 그래프를 보여주도록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선택을 할 때 제가 이렇게 마우스를 확대를 해서 이동을 한 다음에 클릭을 하는 식으로 그 해당 피크 타임을 찾았는데, 이거를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기본적인 상태에서 마우스를 클릭하게 되면은 해당 부분의 프레임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Shift 버튼을 먼저 눌러주고 그 다음에 마우스 좌클릭을 하게 되면은 그냥 클릭했을 때 Shift 버튼을 눌러서 클릭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차트 영역에서 Shift 플러스 좌클릭을 하게 되면은 클릭한 프레임 부분에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10% 범위에서 이제 가장 높은 프레임으로 이제 선택이 됩니다. 이쪽 화면도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좀 여러 가지가 이렇게 많이 뻗쳐져 있죠.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오래 걸린 시간의 프레임을 찾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Shift 버튼 누르고 마우스 좌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가장 높은 곳으로 선택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2번 정도 이 루아 프로파일러를 사용을 해서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피크 타임이랑 이 토탈 타임이 가장 높았던 거는 이 보드 컴포넌트 쪽이 가장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가장 먼저 앞에서 했었을 때 이 파일에서 export to report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이브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일단 먼저 세이브를 해보게 되면은 여기다가 뭐 이런 식으로 사과게임 루아 프로파일러 정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저장을 해줍니다. 그럼 저장한 게 있으니까 여기 클리어를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로드를 통해서 방금 전에 얘를 불러오면 이런 식으로 저장했었던 내용을 다시 불러와서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저장된 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반드시 꼭 이 루아 프로파일러를 통해서 로드를 해서 보면은 조금 더 보기 편하지만 그냥 보면은 어떻게 보이는지도 한번 볼게요. 이런 식으로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좀 보기 힘들지만 결국에는 같은 정보를 담고 있고 좀 더 보기 편하기 위해서는 이 루아 프로파일러에서 저장을 하고 그다음 여기서도 로드를 해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익스포트 리포트는 이제 루아 프로파일링 요약 보고서를 XML로 이제 익스포트 해주는 건데 얘를 눌러서 한번 요약 보고서도 확인 한번 해볼게요. 요약 보고서도 여기도 똑같이 메모장으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모장을 열면은 이런 식으로 요약 보고서가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VS 코드로도 열 수가 있으니까 VS 코드로도 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뭔가 보기 편해 보이긴 하죠. 글자에 색깔이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 요약 보고서도 어느 정도 좀 읽을 수가 있어야겠죠. 어떤 게 어떤 부분인지, 뭐가 뭘 나타내는지 뭐 이렇게 다 써있긴 하지만 얘네도 어떤 건지 잠깐 한 번씩 읽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뭐 네임도 있고 프레임 카운트도 있고 스타트 타임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얘네들이 어떤 걸 나타내는지 말씀을 드려보면 먼저 네임 같은 경우에는 뭐 콘텍스트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이 콘텍스트의 이름이 뭐냐면 아까 이 루아 프로파일러에서 여기 왼쪽에 보면은 저희가 클라이언트 애플 게임, 여기는 뭐 인스턴스 서버 메인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인스턴스 서버 메인 이 콘텍스트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레임 카운트는 여기는 총 계측된 프레임 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총 뭐 2757개의 프레임을 카운트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여기 스타트 타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파일링 시작 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엔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프로파일링 종료 틱이 되겠고, 그리고 AVG 얘는 에버리지인데 이제 에버리지 일랩스 타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프레임당 평균 소요 시간, 그리고 피크 일랩스 타임 같은 경우에는 최대 프레임 소요 시간, 그리고 여기 밑에 또 AVG 에버리지 네트워크 샌드 같은 경우에는 뭐 프레임당 평균 네트워크 송신량이 되겠고, 그리고 피크 네트워크 이거 같은 경우에는 최대 네트워크 송신량, 그리고 에버리지 네트워크 RECV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리시브입니다. 그래서 얘는 똑같이 프레임당 평균 네트워크의 수신량, 얘도 최대 네트워크 수신량. 그 밑에 있는 에버리지 매니지드 오브젝트 카운트는 루아에서 관리되는 오브젝트의 평균 수가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얘는 당연히 루아에서 관리되는 오브젝트의 최대 수가 되겠고, 그리고 에버리지 토탈 루아 메모리 얘도 프레임당 평균 루아의 메모 사용량, 그 밑에는 당연히 최대 사용량이 되겠죠. 그리고 샘플 서머리 같은 경우에는 각 샘플의 프로파일링 요양 호출 트리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그래서 얘도 똑같이 이 밑에 내려보면은 네임 있고 뭐 카테고리 콜 카운트 이런 게 있는데 여기서는 아까 저희가 앞에서 다 말씀을 드렸었죠. 저희가 봤었던 그 정보들 걔네들에 해당하는 건데 얘도 한번 보면은 뭐 네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름이 되겠고, 얘는 당연히 뭐 카테고리 뭐 아니면은 뭐 샘플의 종류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콜 카운트는 호출 횟수, 그럼 얘는 똑같이 뭐 평균 소요 시간이고 얘는 최대 소요 시간, 그리고 에버리지 셀프 일랩스 타임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평균 소요 시간, 그리고 얘는 똑같이 자신의 최대 소요 시간, 에버리지 루아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평균 루아의 메모 사용량, 그 밑에는 피크니까 최대 루아 메모리 사용량, 그리고 에버리지 셀프 루아 메모리는 자신의 평균 루아 메모리 사용량, 그 밑에 피크는 똑같이 자신의 최대 루아 메모리 사용량,
그리고 에버리지 네트워크 유서지는 이제 프레임당 평균 네트워크 사용량, 그리고 얘는 프레임당 최대 네트워크 사용량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요약 보고서를 만약에 읽으신다고 하신다면은 이 각 해당하는 것이 이렇게 뜻으로 연결이 되니까 이것도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만약에 프로파일링을 분석을 한다, 이 결과를 받아서 분석을 하신다고 하면은 이렇게 비어있는 곳에다가 미리 보고 싶은 정보들을 여기 파일에서 세이브를 통해서 저장을 하신 다음에 이 로드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편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내 월드의 상태가 괜찮은지, 괜찮다면 문제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는 도구 이제 두 가지를 알아봤는데, 먼저 첫 번째는 월드의 성능을 확인하는 프로파일러, 그리고 두 번째는 스크립트의 실행 시간, 메모리 사용량, 그리고 네트워크 패킷 전송량 등을 측정하는 분석 도구 루아 프로파일러, 이렇게 총 두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말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자면은 월드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선 무엇이든지 적당하게 사용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프로파일러나 아니면은 루아 프로파일러를 사용을 해서 분석을 하고 결과에 맞는 최적화 방식으로 이제 끊김 현상이라든지 아니면은 느려짐 현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가 있다라고 간략하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월드별로 최적화를 하는 방법은 다르기 때문에 이제 프로파일러랑 루아 프로파일러를 잘 사용하셔서 모든 유저들이 크리에이터분의 월드를 편안하게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 강의로 만들었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라고 하신 경우에는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저희가 나중에 추후에 강의로 제작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크리에이터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